안녕하세요. 정가가수 재민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가곡의 뿌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악의 가곡은 봄처녀 같은 근대 가곡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가곡은 판소리와 함께 전통 성악의 대표입니다. 가곡과 판소리의 차이는 문학에서 시와 소설과 같답니다. 가곡이 시라면 판소리는 소설인 것입니다. 가곡은 양반의 노래이며 판소리는 서민의 노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원래 가곡도 판소리처럼 서민도 향유하는 노래였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풍류방이 생겨나며 가곡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풍류방은 예술 애호가들이 관현악과 노래를 연주하던 동호회 모임입니다. 거기서 가곡이 연행되면서 가곡은 곡도 증가하고 창법도 발전했습니다. 지금 전승되는 가곡은 풍류방에서 불리던 세련된 가곡인데요. 안타깝게도 민중이 애창하던 가곡은 전승이 단절되었습니다. 가곡이 양반이나 선비의 문화라는 인식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20세기 하규일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금화 하규일은 서울 출생인데 20세 무렵 가곡을 배웠습니다. 그는 중년 이후에는 관계에 진출하여 한성재판소 판사와 내장원 문교정리위원을 거쳐 진한 군수를 지낸 양반입니다. 금화 선생은 당대의 유명 가객 박효광과 제자 최수보에게 가곡을 배웠습니다. 금화 선생의 숙부는 하중곤, 제종은 하순일인데 모두 유명 가객이었답니다. 금화의 집안은 가곡의 명가인 셈이죠. 하중곤의 다른 이름은 하중곤, 하순일의 다른 이름은 하청일, 하정일이라고 하네요. 1910년 조선의 일본 병합 이후 금화 선생은 관직에서 물러나 1911년 10월 조선정악전습소의 학감으로 부임합니다. 조선정악전습소는 1911년 6월 발족하는데 이는 1909년에 창설된 조양불악부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조선정악전습소는 조선 기악과 성악뿐 아니라 서양 기악, 성악, 그리고 음악학도 가르치는 종합음악학교였지요. 금화의 제종인 하순일은 거기서 가곡 남녀창을 교수하였습니다. 1912년경 다동에 조선정악전습소의 여학분교가 설립되었는데요. 거기서 금화는 기생들에게 가곡을 가르쳤답니다. 이때의 제자 중 유명한 사람은 평양 출생 기생 이난양인데요. 이난양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소개할 것입니다. 1926년 우리 가곡계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화 선생이 이왕직 아학부의 촉닥으로 임명된 것이지요. 금화 선생은 아학생과 아학부의 직원에게 1937년 사망할 때까지 가곡을 가르쳤답니다. 금화 선생이 아학부에 초빙된 배경을 함화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장학원은 원래 음악과 무용만을 교수하였을 뿐이요. 가요는 악장 이외에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궁중에서 가요가 필요할 때에는 민간의 가객을 초청하였던 것이다. 이때는 궁중에서 가요가 그렇게 필요치는 않았다. 그러나 근 천여 년간 전통적 고정 가요가 폐지된 것은 너무나도 유감된 일이다. 이때 민간에서도 시대사조에 따라 이것을 연구하는 이가 전혀 없고 선생층으로는 다만 금화 하규일 씨 한 사람이 남아있을 뿐이요. 그래서 하규일 씨는 이왕직 촉탁에 임명되어 고정가요를 교수하게 되어 아학생뿐 아니라 전 직원에게까지 가곡, 가사, 시조를 가르쳤소.
조선정학전습소 다동여학분교는 다동조합, 대정권번, 조선권번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조합과 권번은 기생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조직인데요. 금화 선생은 사망할 때까지 여기서 가곡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생은 기생이지요. 그들은 나이가 들어 기업을 그만두거나 결혼을 하여 가곡을 계속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이왕직 아학부에서 금화에게 가곡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문직으로 음악을 공부하는 남자였습니다. 이들은 음악 활동을 평생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화의 가곡은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전승하여 올 수 있었답니다. 가곡이라는 전통 가학이 절멸을 면한 건 이왕직 아학부가 금화 선생을 가곡 교사로 초청한 덕택입니다. 금화 선생은 1926년부터 1937년 사망할 때까지 12년간 매일 아학부에 와서 아학부원 양성소 학생에게 하루 2~3시간씩 강의를 하였습니다. 가람 이병기는 시조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가람은 1922년부터 서울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 시절 일기에 금화의 이왕직 아학부 수업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 직원회는 언제 하는지 바둑알만 두고 있다. 그저 왔다가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는 이도 있다. 나는 아학소에 가서 하규일 씨의 시조 교수를 보았다. 앞 목소리니 뒷 목소리니 하며 되조로 내는 소리. 다만 오늘날 자기나 부르고 자기나 알 소리. 과연 어렵다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아학 연습하는 청년들은 장단 점수를 맞추느라고 두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며 선생에게 하기 어렵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하나하나씩만이라도 오래오래 끊이지 말고 전해갔으면 좋을 것이다. 조선 음악으로는 오랜 것, 높은 것이다. 금화 선생이 평생 길러낸 남창, 여창 제자는 많아요. 남창의 경우 아학부의 직원은 제쳐놓더라도 아학부 양성소 학생은 60여 명, 여창의 경우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뒤를 이을 제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여창의 경우 이난양, 주산월, 김수정, 남창의 경우 이병성과 이주환이 탁월한 제자랍니다. 두봉 이병성은 1922년 9월 이왕직 아학부원 양성소 2기생 후기로 입소하였는데 전공은 피리입니다. 두봉 선생은 1926년 3월 양성소를 졸업하고 아학부의 아학수, 아학수장, 아학사를 역임하였습니다. 1926년 금화 선생이 아학부에서 가곡을 가르칠 때 첫 제자는 이미 졸업한 1기와 2기생을 모은 합동반이었습니다. 장남 동규와 사남 정규가 아버지 이병성의 뒤를 이어 가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남 이주환은 1926년 아학부 양성소 3기생으로 입소하였고 전공은 피리입니다. 소남은 1931년 양성소를 졸업하고 아학부 아학수에 임명되어 아학수장, 아학사로 승진하였습니다. 1951년 국립국악원이 개원하자 소남 선생은 초대 원장에 임명되었는데요. 현재 가곡을 부르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소남 선생의 제자이거나 그 제자의 제자랍니다. 두봉 선생은 너무 일찍 사망하여 제자를 제대로 기르지 못하였습니다. 장남 동규도 부친이 1960년 사망하여 1961년부터 이주환에게 본격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규는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금화는
19세기 조선의 풍류방 가곡을 계승하였습니다. 전통 가곡계는 모두 금화 하규일의 제자이니 현재는 풍류방 가곡만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나 풍류방 가곡이 가곡의 유일한 형태는 아닙니다. 17세기에는 경북 영덕의 농민, 18세기에는 서울의 상민과 전남 장흥의 농민도 가곡을 즐겨 불렀답니다. 가곡에는 민중가곡 유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기생의 가곡, 광대의 가곡도 있었답니다. 여러 개의 가곡 유파 중 지금 전승되는 것은 풍류방 가곡 유파뿐이랍니다. 아쉽게도 나머지는 모두 전승이 단절되었습니다. 오늘은 가곡의 여러 유파 중 금화 하규일의 가곡 전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세기 풍류방 가곡에 대해 토론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재민이의 정가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